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중대한 기술적 발전이 나왔고요. AI의 한계를 양자 컴퓨터가 극복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주는 자료가 나와서 오늘 아이온큐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핵심 기술의 주요 이정표 달성 소식과 아이온큐 CEO가 포브스와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 증시는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혼재된 결과를 주기도 했고 아직도 이란과 헤즈볼라 간에 이런 텐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미 증시는 좋지 않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주식들도 보면은 뭐 IBM을 제외한 소형 양자 주식들이 한 6개 정도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3개는 오르고 3개는 내리는 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그 중에 아이온큐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차트를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큰 추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지금이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인데 현재 작년 9월부터 올해 한 7월까지 대세 하락을 하다가 7월부터 한 9월 중순까지 윗박스권, 아랫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했었죠. 그러다가 9월 말부터 이제 좋아지다가 대규모 계약이 나오고 또 최근까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큰 추세에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첫 스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대규모 계약이 나오면서 주가가 20% 급등했던 거는 뭐 기술적인 지표들로 보면은 과열이긴 했지만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이 차트적으로 봐도 좋은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소식 중에 첫 번째인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의 2단계 완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9월 초에 있었던 QWC 세계 양자회의에서도 아이온큐가 발표했던 건데 공식적으로 회사가 완료를 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양자 칩들 여러 개를 광섬유로 광학적 스위치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아이온큐가 고안해왔고 오래전부터 개발해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10월 3일에 2단계인 이온과 이온 간의 원격 얽힘을 시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1단계인 이온 하나 광자와 얽히게 하는 성과를 기반으로 9월 달에 두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뭐 이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은 아마 2026년쯤에 아이온큐가 자사의 양자 컴퓨터를 통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순조롭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온 트랩에서 두 개의 갇힌 이온 큐비트를 이 얽히게 한 광자를 사용해서 얽힘을 달성했다. 그래서 양자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통신 링크를 확립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수준에서 시연을 한 게 아니라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위에서 이게 시연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온큐의 필요제품의 CEO는 아이온큐의 목표는 고성능의 확장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한국말로는 광자 상호 연결을 통해 고객들이 가장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규모 양자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로드맵에서 꾸준히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 상용적인 양자 우위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게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온큐 신기술 담당 책임자는 여러 트랩, 이게 이제 뭐 양자칩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이온 트랩의 가장 큰 단점인 큐비트 숫자를 늘리기 어렵다. 요거를 지금 아이온큐는 극복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큐비트를 늘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듈화 그리고 광자 상호 연결을 집중하고 있다. 모듈화는 칩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광자 상호 연결을 통해 이걸 연결하는 거.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2월 달에도 저희가 한번 총 4가지 단계가 뭐고 어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습 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큐비트를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기존의 고전 컴퓨터가 썼던 방식을 유사하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칩들을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과제는 이게 실험실에서 시연된 거는 뭐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상업적인 환경으로 실제 제품 위에 올려놓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한국에서 무슨 양자 컴퓨터 뉴스 나오면 이거 아이온큐보다 뛰어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상업적 환경으로 가져오는데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뉴스만 보고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향한 여정은 총 4개의 주요 이정표가 있다. 어쨌거나 목표는 여러 가지 모듈화된 QPU 양자 처리 장치를 네트워크화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는 이겁니다. 하나의 QPU 위에 있는 큐비트를 광자와 얽히게 해서 그 광자를 탐지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QPU에 있는 큐비트들을 각자 광자에 연결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감지하는 허브에서 감지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원거리에 있는 큐비트들을 얽히게 하는 거죠. 3단계는 2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그 얽히게 한 광자를 기반으로 두 개의 개별적인 QPU에 있는 큐비트들을 통해 연산을 진행하는 거. 두 개의 QPU를 완전히 연결하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2단계는 통신을 할 수 있는 링크를 확립하는 거고 3단계는 그걸 가지고 완전히 두 개의 QPU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4단계는 더 나아가서 여러 개의 QPU에 있는 큐비트들을 합쳐서 한 번에 연산해 쓰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현재는 2단계까지 왔다. 자, 어쨌거나 물론 이 기술이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절반 정도까지 왔고 내년에 절반을 완료를 성공적으로 한다면 2026년에 큐비트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성공할 수 있겠구나.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현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이온큐를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 25년 그리고 그 이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를 99.6에서 지금 99.9까지 올라왔죠. 이게 좀 2월 달에 나온 자료라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긴 한데 99.9 이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 알고리즘 큐비트도 29개에서 지금 64개를 목표로 가고 있고 현재는 35개까지 왔죠.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간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쓰고 있는 이온 트랩도 발전을 시킬 거고 지금은 싱글 코어로 하나의 코어에 이온들을 쭉 나열시킨 형태인데 이거를 멀티 코어로 간다. 여러 개의 코어를 하나의 칩에 넣는 고정 컴퓨터 방식을 그대로 쓰고 이제 이 칩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써서 더 큐비트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온 트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하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트리듐을 썼는데 좀 더 활용하기 좋고 유용한 바륨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기술적으로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한계점을 조금씩 격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이온큐 CEO가 포브스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아이온큐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에 올려줬는데 양자 컴퓨팅이 오늘날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했다. 조회수가 거의 2만회 가까이 나오면서 아이온큐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양자 컴퓨팅이 다가오는 AI 에너지 위기에 대한 예상 밖의 해결책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AI는 엄청난 전력을 쓴다는 거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오픈 AI,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AI 서비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2030년까지는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날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현재는 전체 전기 발생량의 연간 발생량의 3.5%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데 2027년에는 5.5에서 크게는 8% 이상까지 그리고 2030년에는 9%에서 한 14, 15%까지도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기에서 이만큼이나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되면서 환경 파괴도 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의 전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분야 전문가인 톰슨은 현재 인프라가 이러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생산 수준을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의외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다. 양자 컴퓨터는 일반적인 슈퍼컴퓨터보다 최대 100배 에너지 효율적이다. 그래서 해당 슈퍼컴퓨터보다 0.05%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초기라서 이런 충실도, 정확도도 극복이 되지 않고 오류율이 높아서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진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전력 문제가 떠오르게 되면은 양자 컴퓨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AI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설계됐다. 이제 아이온큐의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팅은 AI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 CPU로 달려고 했는데 갑자기 GPU라는 게 게이밍을 위해서 나왔는데 이게 다중 처리, 병렬 처리에 능하다는 게 나오면서 갑자기 AI 시대를 주도하게 됐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또 이 GPU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강해 가면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예상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는 AI를 위한 하이브리드 양자칩을 개발하고 있고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64EQ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로 대규모 상용 사례를 내겠다라고 피터제프맨 CEO가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3분기 어닝 콜 때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다음 달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AI를 위한 하이브리드 양자를 구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AI 양자 머신러닝 이쪽이 첫 상용 사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이 인터뷰에서 또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대세니까 여기다가 양자를 넣는 방식을 가까운 미래의 첫 양자 대규모 상용 사례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잘하는 거, AI 처리 작업인데 앞으로 어떤 GPU도 우리가 경쟁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런 작업들은 양자 컴퓨터로 갈 것이고 현재 기술로는 경쟁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이 양자 컴퓨터 회사의 CEO인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어느 정도 필터링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전력 문제는 더 많은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데 양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온큐의 직원이 양자 프로세서 제작을 위한 이 웨이퍼를 들고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흡사 뭐 몇십 년 전에 인텔 이런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웨이퍼를 들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세대 기술이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 주가와 거래량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1년간 하락했고 2년간 횡보했고 이제 상승의 초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적자 기업이니까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투자의 핵심,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상세히 정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는 현재 큰 적자를 내는 기업이고 수중에 현금으로는 2년 반 정도밖에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이 안에 매출을 늘리고 적자를 줄이면서 흑자 전환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적자가 줄어들며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비중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토해 보시고 감당 가능한 수준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는 25년에서 26년까지 매출을 크게 늘리면서 흑자 전환을 위한 궤도로 가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실 때 기업은 좋은 얘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이걸 중립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제가 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모셔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 AI의 대규모 전력 소모라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양자 컴퓨팅이라는 솔루션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아이온큐가 3년간 큰 발전을 해오며 성장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생존 가능성을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봤을 때는 불확실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각자 공부 고민해보고 감당 가능한 만큼만 투자하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오래전부터 상장 초기부터 지켜봤고 뭐 직접 본사도 가보고 임원들도 여러 번 만나봤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제가 시애틀 공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또 과거에 잘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과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큰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똑같이 큰 비중으로 따라오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올해 35AQ를 지금 뭐 스위스 퀀텀 바젤에 이미 배달을 했고 더 제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대의 제조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판매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내년에 64AQ가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4개를 붙인 256, 6개를 붙인 384, 16개를 붙인 1024, 이런 기반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는 이때부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로드맵을 잘 초과 달성하는지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전달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포토닉 인터커넥트 2단계 완료했고 포브스 인터뷰에서 AI의 한계점을 양자 컴퓨터가 극복하게 해줄 거라는 CEO의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AI 하이브리드 양자칩, 즉 양자 컴퓨터를 통해 AI를 발전시키는 양자 머신러닝 이쪽에서 첫 대규모 응용 사례가 나오겠구나라는 힌트를 우리가 또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